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38회차 K리그 분석 및 선 공유입니다. EPL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오늘 저녁까지 올리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최대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트맨에서 축구 승무패 37회차 진행 중이어서 38회차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투표율과 상대 전적은 현재까지 보통은 화요일 날 올라오는데 제가 최종 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 수원과 9위 성남의 대결인데요. 수원은 직전 경기 인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성남은 상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은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성남은 2승 3패로 성남이 조금 더 유리한데 의외로 무승부가 없는 저는 성남의 무승부 빈도가 높은 팀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무승부가 의외로 없습니다. 성남은 지난 경기 원정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원정 성적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성남은 지난 경기 역시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고 세트피스를 노리는 모습과 문상윤 선수의 왼발 한 방을 한 방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김현성의 포스트 플레이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수원전에서는 임채민 선수가 복귀하는 점은 성남으로서는 희소식입니다. 일단 에델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부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픽까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안토니스 선수가 좋았고요. 김민우 선수는 전역 후에 수원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활동량 많은 그런 모습들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수원은 기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천과의 경기에서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 기회들을 살려내지 못했고 결국 무승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득점 경쟁을 하고 있는 타가트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적고 간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팀이 인천에 비해서요. 일단 수원은 이 경기가 토요일 날 있는데 토요일이 있고 나서 일, 월, 화, 한 4일 뒤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을 할 것으로 보여요. 수비적인 수비 선수들은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이 크진 않으니 수비적인 선수들은 주축 선수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드와 공격진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은 리그보다 FA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정인 부분에게 있어서는 수원에게 조금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남은 잔류가 확정이 됐고요. 경기력을 봤을 때 득점력이 저조한 성남보다 수원이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여서 성남의 사이드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남 원정 승률이 좋지 않고 양 팀 다 골을 넣지 못하거나 한 골씩 넣는 1대1 승부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동기부여가 적은 두 팀의 경기는 단통 무를 예측을 드리는데요. 일단 수원이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저번에도 그랬듯이 로테이션은 나왔는데 오히려 잘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수원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승무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두 번째 경기 12 제주와 12 인천의 대결인데요. 제주는 직전 경기 경남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인천은 수원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두 팀 다 비겼습니다. 제주 최근 5경기 2무 3패, 인천은 2승 3무로 인천이 최근 분위기가 패배가 없이 5경기에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김진야와 김호남을 활용한 역습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김동민 선수가 자책 풀백인데 그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경기 볼 때마다 조금 허술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을 공략을 잘 한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뭐 남준재나 아길라르 선수가 잘 공략한다면 제주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비가 인천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재성 선수가 좋긴 하지만 그 수비 간격 자체가 좀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지난 경기 수원이 많은 찬스들을 살려내지 못해서 인천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었고 일단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어떻게든 극장골을 넣으면서 지지 않는 인천의 잔류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반면 제주는 아길라르가 선발로 나왔던 부분은 좋았으나 뭐 일단 안현보 선수도 잘했어요. 이날 경기 지난 경기와 마지막까지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의 공격진을 보면 정말 뭐 유비가람, 윤일로, 뭐 아길라르, 남준재, 오사구나 등 뭐 강등권 팀의 전력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빛가람은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선제골을 넣고 제주는 선제골을 넣고 나서 이른 시간에 실점하는 그런 수비적인 불안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경기 제주가 진다면 저는 강등에 가깝다고 봅니다.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거의 그 다이렉트 강등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제주의 멤버들과 경기력을 보면 수비가 불안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경기력 자체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경기들은 계속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선제골을 넣고 나서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는 그런 수비적인 불안 부분은 제주에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제주 승 쪽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마지가 일단 돌아와요, 인천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 경기에 무조건 지면 안 되는 제주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치만 최근 패배가 없는 인천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와 승무 둘 중 고민 중인데 저는 제주가 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무 투픽 추천드립니다. 단통은 제주 승을 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11위 경남과 7위 상주의 대결인데요. 경남은 직전 경기 제주와 2대2 무승부, 상주는 홈에서 성남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남은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상주는 3승 2패입니다. 상주는 3연승 후 성남에게 패배를 했고 경남은 역시 쿠니부터가 잘 했지만 제리치는 일단 골 넣는 부분은 좋았어요. 그러나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룩은 항상 아쉽게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고요. 백이정 선수는 조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상주는 3백으로 나왔고 김건희, 박용진은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주는 한 명 퇴장당한 직후에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점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쉬웠습니다. 불필요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쉬웠고요. 그러나 경기력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비가 불안한 경남과 역습과 공격력이 좋은 상주의 대결은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경남의 승리를 조금 더 저는 경남의 승리를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최근 전적에서는 상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경남 이 부분도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상주 상대로 제리치와 룩, 백이종, 쿠니모토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남이 지금 강등권 팀들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점점 더 동기부여가 높아지고 점점 더 경기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뭐 경기력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적 측면이 조금 더 높은 팀들이 더 열심히 뛰고 더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남이 제리치와 룩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6위 포항과 5위 강원의 대결인데요. 포항은 직전 경기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 강원은 울산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포항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강원은 1승 1무 3패로 포항이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경기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항은 개인적으로 대구와의 경기에서 퇴장이 없었다면 충분히 해볼만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퇴장 이후에 후반전에 일루첸코와 팔루세비치를 교체 아웃 시켰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송민규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좋았으나 퇴장 당하기 전까지 완델손, 일루첸코, 팔루세비치 이 세 선수의 그 연계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준, 정재용 역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강원은 수비 클리어링 부분에서도 아쉬웠고요. 이강현 선수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지난 서울전에서도 그렇고 조금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온다고 한다면 확실히 그거를 펀칭을 해내거나 잡아내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수비와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이강인 선수가 어리다 보니까 수비 선수들 다 선배겠죠. 그런 부분에서 골키퍼나 이제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시야가 잘 보이니까 그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 부분을 컨트롤 잘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포항전에서도 동일하게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이거는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포항과의 경기에선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또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은 지난 경기 이영재 선수가 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어요. 정석화, 최치원, 조재환, 김지현, 이재건, 오범석, 나가자쿠토, 김호기, 윤석영 등 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포항전에서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픽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영재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무승부까지는 강원이 해볼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영재가 없다면 포항 홈에서의 단단함을 강원이 이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포항이 홈에서 5번 연속 이겼었는데 지난 경기 깨졌죠. 무승부를 하면서 깨졌는데 이번 경기 다시 홈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포항의 단통 승리를 예측을 하고요. 강원은 이영재까지 없다면 상대가 포항이 압박했을 때 빌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3위 서울과 1위 울산의 대결인데요. 서울은 전북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울산은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서울은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울산은 4승 1패로 울산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은 지난 경기 전북과의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수비 시 5백 형태로 변환되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서울의 모습은 좋았습니다. 박돈진 선수와 박주영 선수는 정말 잘해줬고 황현수 선수는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골을 많이 넣어주는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울산은 주니어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김보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불투이스는 안정감이 있었으나 강민수 선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서울이 일단 뭐 선제골을 넣거나 뭐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잠그는 팀인데 잠갔을 때 전북과 다르게 주니어는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또 울산은 황일수 그리고 김인성 등 발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게 있어서 카운터를 날릴 수도 있고 서울은 황현수 선수가 물론 공격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골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뒷공간을 좀 많이 허용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공간들은 황일수와 김인성 선수 이런 발빠른 선수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력은 전북보다 울산이 어, 1, 2 경쟁팀에서는 울산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기복이 있는 전북보다 홈원전 가릴 거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울산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4위 대구와 2위 전북의 대결인데요. 대구는 포항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전북은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두 팀 다 비겼습니다. 대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전북은 2승 3무로 전북이 상위권 팀인데도 불구하고 무승부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난 맞대결은 대구 카운터에 당했던 전북인데요. 이번 경기 세징야가 복귀하면서 체력적인 충전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두 팀 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우승이라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경기 세징야가 없으니 공격적인 부분이 답답했고요. 전반전에 박기동과 에드가를 투톱을 세웠는데 이 선수들을 세워놓고 역습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수 뭐 에드가야 그렇다 치더라도 박기동과 에드가의 그 높이를 활용한 투톱을 세웠는데 거기서 역습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 효율적이진 않았죠. 아마도 이 경기는 대구가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김대원, 세징의 에드가 라인을 전북전에서 앞세워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공간이 없는 김승대는 굉장히 아쉬웠고요. 저는 왜 김승대 선수를 서울전에 선발로 세웠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전북이 홈이고 서울이 일찌감치 조금 선제골을 넣으면서 더 틀어 막았던 잠갔던 부분이 있는데 김승대 뭐 모레스 감독도 예상을 했겠죠. 서울이 항상 장구는 팀이니까 그 장구는 팀을 상대로 김승대를 공간이 없는 김승대를 넣는다. 이거는 조금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물론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아시아 팀들과 아시아 예선을 할 때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토트넘에서만큼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 공간이 없는 김승대는 정말 아쉬운 모습인데 그 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김승대를 넣은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호사의 부상도 굉장히 아쉬운 전북이고요. 지난 경기에 무승부를 했던 전북이 이번 경기 울산과의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구가 수비적으로 나와도 서울보다는 견고하지 않고 대구의 수비는 불안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의 단통 패를 가려고 했는데 1, 2팀 중에 한 팀이 부러진다고 가정하면 울산보다는 전북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구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고 단통은 대구 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38회차 EPL 선공유는 최대한 내일까지 올리도록 하고 최종픽은 금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